안녕하세요, 정 원장입니다. 잘 지내시죠? 얼마 전까지 날씨가 굉장히 변덕스러웠죠. 강풍도 불고 막 4월에 서울에 눈도 내리고 말이죠. 근데 며칠 전부터는 완연히 초여름 날씨 같습니다. 제가 점심시간에 잠깐씩 동네 산책을 나가는데요. 오늘 나가보니까 아주 얇은 흰색 티셔츠 하나, 더군다나 반팔 티셔츠를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낮에는 완전히 초여름 날씨입니다. 너무 덥지는 않아서 산책하거나 운동하기 굉장히 좋은 날씨죠. 이런 날씨 짧으니까 잘 활용하고 즐기시고요. 자,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해 볼 만한 몇 가지 주제가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오늘 이 주제는 캐나다에 계시는 구독자분께서 메일로 문의를 주신 내용인데요. 아무래도 캐나다에 계시니까 이런 내용들을 상담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메일로 문의를 주셨는데 제가 메일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건 아니다 보니까 며칠 늦게 보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도 메일로는 제가 일일이 답변들이 어려운 내용들이 있어서 이참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그분에게도 보시게 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하면 유익할 것 같아서 이렇게 오늘 주제로 잡았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까요? 오늘의 주제는 단백뇨, 특히 거품뇨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피부질환과 코피 증상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거품뇨에 관한 내용인데요. 문의를 해주신 그 대상은 아들입니다. 14살인데 소변에서 잔거품이 많이 보인답니다. 그리고 소변 색깔이 진하지는 않은데 꽤 장기간 이런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굉장히 걱정이 되시죠. 혹시 신장, 그러니까 콩팥에 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아니면은 단백뇨가 아닐까, 이렇게 굉장히 걱정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거품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거품뇨, 거품에 작고 중간 크기의 거품이 여러 층으로 많이 보이는 거죠. 꽤 지속돼야 됩니다. 거품이 빠르게 사라지는 것은 거품뇨가 아닙니다. 이런 거품뇨, 그러니까 소변에 거품이 보이는 증상 중에서 10명 중에 진짜 단백뇨는 2명 내지 3명입니다. 그러니까 상당수는 단백뇨와 무관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거품뇨, 소변에 거품을 일으키는 원인들로는 가장 우려하시는 단백뇨가 있고요. 그리고 신장질환, 그리고 여러 감염이나 당뇨병, 혈압, 탈수 이런 증상도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빠른 배뇨 속도, 소변에 힘이 있다 그죠? 그리고 소변의 낙차, 아주 높은 데서 떨어질 때 거품이 당연히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화장실 청소 세정제로 인해서 이렇게 거품이 생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복용 중인 양약 중에서 거품의 소변을 일으키는 그런 약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소변에 거품이 이렇게 작고 아주 많은 거품이 오랫동안 지속될 때는 관련된 검사를 해보시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다른 원인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품뇨가 보인다고 해서 반드시 신장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니시니까 걱정만 하시지 마시고 일단 관련된 검사를 해보시고 다른 원인들도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 피부와 관련된 겁니다. 자, 사진을 이렇게 첨부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팔 안쪽에 작은 상처들,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는 거죠. 이 사진 보시면 아토피죠, 이게. 이것도 아토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얼굴에 보니까 왼쪽 볼입니다. 각질도 있고 붉죠, 그죠? 이 사진을 보니까 코 밑에 요 부분 다 붉죠. 여기도 좀 보이고. 이 사진을 보면 확실히 아토피 증상으로 보는 게 맞고요. 이 사진을 보면 어떻게 보이세요? 이 각질도 있는 거 보면 열증입니다. 열, 그죠? 붉고, 그죠? 그러니까 열이 있는데 이 부위를 보면 이건 다 위죠. 그래서 위에
열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피부 트러블의 원인은 가장 크게는 위장이고요. 이런 부분이나 아토피를 보면 대장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피부 질환이 기본적으로 간에서 해독 기능이 좀 약해졌을 때 생기기 쉬우니까 이런 순서로 아마 원인이 있을 걸로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위 치료하시고 대장 관리하시면 이 피부 질환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 영상 중에 피부에 관련된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아마 꽤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세 번째 증상입니다. 백신을 맞고 부작용으로 코피가 엄청나게 났답니다. 핏덩어리가 나올 정도네요. 그리고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얼굴이 하얗게 되고 그리고 체중도 좀 빠졌답니다. 굉장히 많이 흘렸나 봐요. 그래서 의사한테 물어봤는데 모르겠다. 당연히 모르죠. 그리고 코피가 한동안 좀 안정이 됐다가 또 나서 검사해보니까 백혈병이 걱정돼서 해보니까 그건 아니다. 그런데 혹시 몰라서 밀가루 음식을 줄여봤더니만 코피가 줄어서 이제 나지는 않는다. 그래도 걱정은 되죠. 그죠? 이렇게 앞에 일종의 경험이 있으니까 트라우마처럼 작용을 하겠죠. 여기서 잠깐 가볍게 밀가루를 좀 알아볼까요? 이 밀가루에 대해서 저에게 밀가루가 좋아요, 나빠요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이 밀이라는 거 우리 인류가 아주 장기간에 먹어왔죠. 그리고 일본만 해도 우동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중국도 면을 엄청나게 많이 먹죠, 밀가루를. 근데 그게 크게 문제를 일으키진 않잖아요. 근데 이 밀가루 음식이라는 게 폭이 너무 넓습니다. 그죠? 통밀에서부터 이 끝에 오염된 그런 좀 아주 좀 헤비한 그런 라면이나 뭐 그런 튀김 이런 것처럼 여기까지 밀가루로 있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 음식을 전체적으로 좋다 나쁘다 말하면 안 됩니다. 밀가루 음식 중에도 그렇게 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굉장히 몸에 부담을 주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글루틴을 강화했던가 이런 빵들 같은 게 있죠. 쫄깃한 빵 이런 같은 경우에는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밀가루 음식을 조금 더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살펴보시고 첨가물이 많지 않고 좀 더 담백하거나 자연에 가까운 음식으로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밀가루 음식을 그렇게 나쁘다고 말씀하시면서 거부하실 이유는 없고요. 근데 우리 민족이 기본적으로 밀가루를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한 그런 체질이 꽤 있답니다. 개인적인 특이성으로 말이죠. 그래서 밀가루로 음식을 드셨는데 속이 편치 않으면 굳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체질이 꽤 있답니다. 우리 민족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개개인에 따라서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밀이라는 게 그 동의보감 보면은 뭐 밀이 차다 아니면 열이 있다 이렇게 여러 표현이 나오는데 일관된 표현은 잘 안 보이는데요. 거기서 한번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은 뭐냐면 밀 껍질은 차지만 속에는 열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에 열이 조금 있는 분들은 밀가루가 좀 열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조금은 삼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이 코피, 예전에 그 학생들이 코피를 많이 흘리면 양방에서 이 코안을 찢고 그랬거든요. 레이저로 코피를 안 나게. 굉장히 어리석은 그런 처치였습니다. 지금은 그 처치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코피는 제가 학창시절에 직접 경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공부할 때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파봐야 명의가 된다고 하는데 저는 많이 안 아파봐서 명의의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코피가 우리 몸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의미 없이 나진 않죠. 우리 몸이라는 게. 자, 그럼 코피가 어떤 기능을 하느냐? 코피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뇌를 보호하는 겁니다. 이 뇌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는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고요. 혈액 공급부터 포도당 공급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항상성이라고 하죠. 일정한 그 최적의 조건을 지키려고 하는 게 우선적으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뇌에 충혈이 생기거나 압력이 높아지거나 열이 높아지는 경우 있죠. 그러면 뇌는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그걸 해소하는 역할을 이 코피가 하게 됩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볼까요? 키셀바흐 혈관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총은 왜 뿌리 총자 있잖아요. 막 모여 있는 거. 영어로는 플렉서스인데 이건 망입니다. 망. 그물망. 이렇게 생긴 거. 이걸 플렉서스라고 하는데 여기입니다. 여기. 키셀바흐 혈관총.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코피가 납니다. 코피의 약 90%가 여기서 납니다. 여기서 이렇게 코피가 딱 나겠죠? 코를 파다가 찔러도 이 부분에 코피가 납니다. 여기에는 동맥정맥혈관이 이렇게 그물처럼 있습니다. 참 특이하죠? 동맥정맥이 이렇게 그물처럼 얽혀 있는 경우도 우리 몸에서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동맥이든 정맥이든 뇌 쪽에서 압이 올라가면 이걸 빼려고 하는 거죠, 열로. 그렇기 때문에 이 코피가 난다고 하면 어쨌든 뇌를 보호하기 위한 기전이 발동됐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뇌에 충격을 받거나 그런 경우 아니면 뇌에 열이 많이 차고 막 머리가 아프고 이럴 때 코피가 나면 그건 차라리 좋은 반응이죠. 그러면 이 압이나 열이 떨어질 거니까 말이죠. 그건 좀 위험한 상황에서 일어나긴 하는데 차라리 우리가 왜 뇌진탕 같은 경우에도 귀든 코든 피가 나면 차라리 다행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충혈이라든가 이런 열이나 압이 어쨌든 간에 좀 해소가 된 거니까 말이죠. 근데 아까 그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뇌의 문제는 아니고요. 만약에 밑에서 이렇게 열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코피를 굉장히 많이 흘렸을 때 자취를 하고 있었고 나름 공부한다고 더운 여름날에 꽤 애를 써서 굉장히 피곤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낮잠을 자다가도 이렇게 코피가 흘러서 그러기도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코피를 흘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피로한데 아니면 위도 좋지 않고 이럴 때 이 식도나 이쪽을 타고 열이 올라오겠죠. 열이 올라오면 이 부분에 맺히게 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게 뇌로 가면 안 됩니다. 뇌에 해롭죠. 그래서 이 코피로 이 울체된 열을 빼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짖으면 안 되죠. 그 반응 보호장치 하나를 없애버리는 거니까요. 이 뇌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이렇게 밑에서 올라온 열도 이렇게 빼고 아니면 위에서 압력을 이쪽으로 빼서 이쪽으로 코피로 빼는 거죠. 열이나 압력을. 그러니까 뇌를 보호하기 한 겁니다. 밑에서 올라오는 거는 차단해서 빼버리고 위에서 압력이 내려올 때는 이걸 코피로 빼버리죠. 이처럼 코피는 뇌를 보호하기 위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앞에 그 어린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위의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백신 때 그런 백신 맞고 그런 현상이 생겼다는 것은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에 이물질이 들어오거나 이러면 위로 일단은 상당 부분이 몰려갑니다. 그래서 조영제를 맞고 나면 속이 메스꺼리기도 하고 백신도 맞고 속이 좀 메스꺼리죠. 그리고 조영제 같은 경우는 코에서 막 냄새도 납니다. 그죠? 이 위가 어느 정도의 판단 기능을 아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그걸 판단하려고 하고 위가 불편해합니다. 몸에 좋지 않은 그런 약물이 들어오면 위가 막 메스꺼리면서 막 토하려고 하고 설사시키려고 하면서 그걸 배출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위가 그런 부담을 받게 되는데 그런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보니까 얼굴만 살짝 봤을 때는 소음인 성향의 어린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 기능이 약하고 이런 상태에서 그 백신을 맞고 굉장히 좀 피로 상태 아니면 백신으로 인해서 잠시 그걸 걸리게 되겠죠. 약해져 있어서 피로로 인해서 그렇게 열이 차면서 코피로 나올 수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위가 많이 약해진 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그래서 이 코피는 기본적으로는 뇌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고요. 한의학에 보면 이 다양한 코피의 원인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 어린이에 적용되는 원인은 양명열울입니다. 코피는 한의학에서는 육혈이라고 하는데요. 좀 생소한 한자죠. 육자 그죠?
양면이 뭐겠습니까? 위대장인데 이런 경우에는 위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열이 울체되면 코피가 난다. 참 한의학은 보면요, 이 당시에 이렇게 뭐 키셀바나 이런 것도 잘 몰랐을 텐데 관찰과 어떤 추리를 통해서 위가 안 좋을 때 이렇게 코피가 난다는 것을 그 원인으로 딱 명시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한의학이 참 대단한 면이 있습니다. 이걸 몇천 년 전에 알았다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거품료는 뭐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 피부 질환과 코피 증상은 대부분이 위장의 컨디션에 영향을 받는 것 같다. 그래서 위장하고 대장 이런 쪽을 관리를 해주시면 그 아드님의 증상은 상당 부분 호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캐나다에 계셔서 저에게 이렇게 메일로 문의를 주셨는데, 제 메일은 있긴 합니다만 제가 계속 확인하는 건 아니거든요. 하도 막 스팸도 많고 이래서 일일이 확인을 다 안 합니다. 가끔 해보는데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도 저에게 개인적으로 문의를 하시고 싶은 그런 증상이나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카카오톡 채널을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톡 검색창에 정원장의 효제 한의원, 아니면 요것만 쳐도 됩니다. 정원장의 치면 요게 뜨거든요. 요걸 친구 추가하시면은 자유롭게 문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사진도 첨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핸드폰에 뜨기 때문에 이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를 주시면 제가 그래도 며칠 넘기지는 않습니다. 당일이든 최대한 빠르게 답변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명의도 아니고 대단히 잘 나간 한의사는 아닙니다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몸과 건강에 대해서 호기심이 많아서 뭐 이런 책 저런 책 많이 읽기도 하고, 뭐 이것저것 주워 들은 것도 많고 이렇기 때문에 그 중에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가 반드시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시고 한번 찔러본다는 식으로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저에게 문의를 주십시오. 이참에 저도 공부도 하고 내용도 좀 정리를 할 수 있으니까 저에게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최대한 카카오톡을 활용해서 문의를 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내용이다 싶으면 언제라도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좀 도움이 됐나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저는 굉장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